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신증과 우울증, 그 정신증이라고 하면 스키조프레니아와 관련된 거죠. 망상, 환각, 사고장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울 증상은 이제 어떤 건지 아실 것이고, 그 정신증과 우울증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이것을 진단적으로 감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섞이는 형태가 조현병에서도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나타나고 조현정동 장애에서도 두 개가 같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 그러니까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분장애에서도 이 두 가지의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 과연 이 환자의 진단이 여기에 해당될지, 여기에 해당될지, 여기에 해당될지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우리가 혼동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죠. 그래서 조현 전동장애 진단 기준 B에 보시면 주요 기분 사파, 사파라는 말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 요거 없이, 그러니까 기분 사파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 정신증 증상이죠. 이런 것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다? 우울증이 없이도 정신증 증상이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배제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바로 우울증과 정신증의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래서 그 진단 기준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또 관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요 우울 장애 아니면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사파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E. 그래서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은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A가 바로 주요 우울 사파가 되는 것이죠. 사파. 그러면 사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 어떤 상태냐?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 7, 8, 9번의 상태. 우울한 어떤 기분, 흥미의 저하, 체중의 감소, 식욕의 감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9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상태. 언제?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이러한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주요 우울 사파를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 사파를 만족을 하면서 B도 만족하고 C도 만족하고 D, E 이런 것들 만족을 하면 그때 진단을 무엇으로 한다?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 우울 사파와 주요 우울 장애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파와 진단 기준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파를 만족을 하고 플러스 어떤 진단 기준들을 더 만족을 하면 그 해당되는 진단으로 최종적으로 진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보셨던 그 우리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정신병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 이거가 우울증과 이런 어떤 정신증,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첫 번째는 뭐냐? 우울증과 정신증의 증상이 반드시 겹치는가? 사실은 여기서의 관건은 정신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정신증 증상을 보일 때는 꼭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만 정신증 증상이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 정신증은 이거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우울증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우울증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독자적으로 안 나타나고 항상 우울증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진단은 요거가 됩니다. 요거가 yes라고 하면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이제 기분 장애, 뭐 우울이나 뭐 양극성 장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두 개는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드시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독자적으로 정신증이 존재한다. 우울하지 않을 때도 정신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두 개로 가는 것이죠. 요거를 배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현병 아니면 조현정동장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울이 차지하는 기간의 비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울이 차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전체 정신병 사파 기간 중에서 우울이 차지하는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길면 이제 조현 정동장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라고 하면 이제 조현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도 그냥 우울 증상이 이제 조금씩 간헐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2주를 넘어가는 그런 기간, 이렇게 2주를 넘어가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길다라고 쳐서 이거는 그냥 조현병만 있다 혹은 기분장애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두 가지가 같이 중등하게 있다. 그래서 조현 이제 플러스 정동장애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겹치나 아니면 우울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정신증의 기간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구분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정신증 증상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체 그런 정신병 기간 중에서 우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뭐 기간이 좀 적다, 미미하다, 그러면 이제 조현병 쪽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길다, 그 기간은 이제 2주 정도였죠. 그래서 2주 이상으로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현 정동 장애로 진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